파트 3을 시작하겠습니다. 파트 3의 주제는 2026 대비 블렌디드 수업에서 이 주제별 몰입형 수업이라고 하는 이 커리큘럼의 효과를 최대한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주목하실 게 한 달에 한 과목씩 이론에서 문제까지 마스터하는 수업의 한 일환으로 주제별 몰입형 커리큘럼 수업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걸 효과적으로 가장 효과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이걸 시작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그 방법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24일, 25일로 이렇게 각 파트를 앞에서 설명을 들으셨던 분들은 이미 이제 아실 텐데 24일과 25일 이거는 정말 최단기 코스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주차라고 하는 수업을 하루에 매일 소화한다 라고 하는 가정하에, 근데 이게 몰입형이다 보니까 내용이 계속 겹치기 때문에 가속도가 엄청나요. 그렇기 때문에 24일로 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이 기간 근데 이제 해보시면 개인마다 사실은 속도가 똑같을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장 속성으로 하반기 실전 유형 문제와 인출 스케줄까지 모두 마칠 수 있는 스케줄을 잡은 게 24일이에요. 자, 시험이 봐보셨던 분들은 공부를 한 횟수가 좀 되시는 선생님들은 아실 겁니다. 2월이 그냥 지나가요. 가만히 있으면 2월은 그냥 지나가고요. 하다 보면 3, 4, 5, 6월도 그냥 지나가서 이제 공부를 시작해야 되나 하면 그때가 하반기가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2월에 마음 잡고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 3월에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 마음은 잘 안 잡힌다. 집중해서 할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환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같은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요거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보면서 꼭 지켜야 할 공부 과정을 시간 내에 마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24일에다가 목을 매야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기간을 늘리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하라고 한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문제로 복습한 것을 문제로 꼭 확인하라는 것인데요. 그런 걸 다 했다면 암기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문제를 풀었는데 좀 많이 틀린다고 하더라도 일단 전체를 한 번을 다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앞에서 강조했듯이 상반기에 문제로 나의 약점을 간파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 24일 안에 이걸 다 완전히 암기까지 마스터하겠다라는 마음보다는 내가 앞으로 이 상반기에서 집중해야 할 나의 약점 부분들을 정확하게 간파하는 것, 이것이 일단 1순위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내가 문제에 어떤 유형에 약하고 어떤 소주제들이 약한지 리스트업을 하는 거, 리스트를 만드셔야 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강조했어요. 자, 지금 이 내용은 앞에 파트 1, 파트 2를 다 들으셨다는 전제하에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파트 3이라고 되어 있는데 파트 1과 파트 2를 안 들으신 선생님들은 파트 1, 2로 갔다가 오시면 더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두 번째 내용은 수업을 가능하면 하루치 수업을 한꺼번에 들으시라는 거예요. 수업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들었던 내용을 다 지금 좀 전에 들었다는 전제하에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은 가급적 하루에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순공부 시간이 10시간 정도가 되지 않으면 이거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거 형편상 나는 10시간은 못 낸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스스로 이거를 조율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올인해서 공부할 수 있는 복 받으신 환경인 거죠. 공부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은 가급적이면 10시간 이상을 목표로 해서 4-5시간 정도는 수업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1일 1주 강의를 소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만큼 개인 공부 시간이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왜냐면 이제 공부한 다음에 문제도 풀어봐야 되고 문제 푼 거에 대해서 오답도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다시 돌려서 이해 정도와 암기의 정도를 체크해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가이드라인이에요. 이거는 모두 다 똑같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똑같은 공부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하면서 메타인지를 잘 활용해서 맞춤형으로 시간을 조금 더 그러니까 이제 기간을 조금 더 늘린다거나 아니면 암기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암기할 부분들을 조금 더 체크를 해 나가는 방식으로 그래서 전체를 조망하는 거에 조금 더 그리고 이제 약점을 찾아내는데 에 포커스를 두고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모든 수업은 복습용 문제가 다음 수업 자료로 답안과 함께 이제 모든 강의는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뇌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했는데 그냥 읽는 방식으로 줄줄줄줄줄줄 읽어요. 여러분들이 보통 회독이라고 하는 거. 자, 이거를 5번 하는 것보다 한 번 읽고 그 다음에 한 번 문제 푸는 게 훨씬 더 뇌에 각인 효과가 큽니다. 암기를 엄청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드린 부분들을 내용 한번 복습하고 문제 한번 보고 그래서 이게 내가 요거 안 외워졌구나 요거 안 외워졌구나 이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는 빨간색 스티커를 붙여 놓는 거예요. 그 문제에다가 그게 곧 오답 노트가 되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틀리는 구간 설정을 앞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나 요만큼은 다 되어 있어. 자, 요만큼 채우면 돼. 하는 이 구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상반기 동안 이 구간에 집중할 수 있어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는 이미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이 불안하니까 여기를 막 여러 번 돌리면서 시간을 막 써요. 자,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문제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라고 계속 강조했고, 자, 그 다음에 초반 학습에서 입력 시간과 이 출력 시간. 그러니까 본인이 이해해서 누구에겐가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큼 또는 목차를 구조화할 수 있을 만큼 이런 시간을 드리는 거. 그래서 이거 목차가 이거다. 요렇게 되어 있고 이 목차 하에는 이 개념, 이 개념, 이 개념이 핵심 개념이야. 근데 그거는 요렇게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어. 자, 뭐 이런 식의 설명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출력 시간이에요. 결국에는. 그리고 이제 그걸 문제로 확인하는 거. 자, 항상 강조하는 거죠. 입력 시간보다 출력 시간, 그리고 강의 듣는 시간보다는 개인 공부 시간이 더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개인 공부 시간이 훨씬 더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이 입력 시간을 빨리 다 해결하라는 것이 이 블렌디드 수업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공부를 하면서 다시 찾아 듣는 방식으로 수업을 들으시면 효과가 굉장히 높을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올길 기출해설 문제풀이반 섹션별 모의고사 이렇게 문제를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반드시 미리 푼 다음에 수업을 듣습니다. 본인의 구멍을 찾아서 그거를 직시하는 것을 게을리 하시면 메타인지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을 받아들이는 것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현재의 내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재수하신 분이나 그보다 조금 더 공부하신 연수 선생님들은 올해 1차 시험 성적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답안 복기를 하세요 라고 말씀드렸고 답안 복기를 해보면
이제 틀린 원인을 어떻게 찾는지 앞에서 다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하는지도 다 설명드렸으니까 혹시 여기서부터 들으시는 분들은 파트 1을 참고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수업을 듣는데 문제를 반드시 먼저 풀어서, 어떤 분은 문제에 30% 답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한 80% 정도 답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분은 70%, 나머지 70%를 다 본인 걸로 맞춰서 가고, 이분은 20% 여기에서 빈 20%, 이 부분을 다 메꿔서 시험장에 가시면 이분과 이분은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럴지라도 어디를 어떻게 메꿔야 하는지를 알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좀 많이 틀린다고 절대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 이걸 내가 지금 알아서 다행이다. 뭐 원형적 사고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앞에 빵집에서 줄 서 있다가 내 앞에서 줄이 끊기면, 아니, 이제 빵이 다 떨어지면, 아, 나는 기다렸다가 따뜻한 갓 나온 빵을 먹을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게 원형적 사고래요. 다들 아시겠지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30%밖에 답을 못 썼다. 그러면 와, 내가 이거 70% 이거 나중에 알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지금 알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어떤 문제 유형이나 아니면 내가 모르는 어떤 주제들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데 제가 절대로 넓히는 거에 집중하지 않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중요한 것, 맞힐 것을 반드시 맞춘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한두 번 정도 이렇게 강조하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매 수업마다 똑같이 강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완벽하게 아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거가 2022 교육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지향점을 알려주기 때문에 제가 재수하시는 선생님들은 무조건 2022 교육과정 해설부터 수업을 들으세요 라고, 그 교육과정 마스터반이라고 이제 3주밖에 안 되니까 시간을 꼭 내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진단평가, 뭐 테스트 다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제를 풀고, 여기 하반기에 드리는 문제들이 다 이 주제별 몰입형 커리큘럼 안에 들어있는 거 아시죠? 자, 이거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파트 2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파트 2에서 설명드린 부분은 이런 내용이었죠. 그쵸? 그래서 지금 이 교육과정, 몰입형 공부라고 하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해서 재수하시는 선생님들은 이런 순서로 들으시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1강 첫 번째는 교육과정 해설 먼저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핵심 이론반, 교육론, 심화반, 지금 52강을 9일 동안 듣는 거고 10강을 이틀 동안 듣는 거고 11강을 3일 동안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 한 5강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길 기출 해설을 이렇게 듣는데, 이때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부분의 핵심은 뭐냐면 이 부분을 들을 때 문제를 반드시 미리 풀어라 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인출은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상반기에 문제를 통해서 진단이 가능하고 이를 토대로 약점 리스트를 만들어야 하고, 블렌디드 수업의 이제 최대 강점이 바로 이 하반기에 반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어디를 반복한다고요? 자신의 약점을. 자,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는 이제 바로 문제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적용 능력 때문에 1, 2점 차이로 떨어지신 분들 매우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대비해서 시험장 가시면 내가 지금 답 30%밖에 못 쓰는 거, 내가 지금 뭐 80%를 90%를 쓴다고 해도 10%가 비어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그 부분을 메꾸는 것이 주제별 몰입형 커리큘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5번째, 모든 문제는 문제지에 풀지 마세요. 따로 노트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답 노트를 만들고 뭐 붙이고 어쩌고 하면서 시간 쓰지 말라고 항상 얘기하죠. 오답은 그냥 그 문제지가 오답 노트예요.
그래서 오답 문제 옆에다가 이제 스티커를 빨간색, 초록색, 뭐 이제 색깔별로 다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노란색, 그 다음에 이제 해결됐으면 뭐 이렇게 체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번을 보셔야 그게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주기를 둬서 이제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고, 그거를 거기다 답을 다 써놓으면 그거를 다시 새로 풀 때 이미 다 답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노트를 만들어서 답안 노트는 따로 만드시고, 거기에 대한 메모를 할 부분도 옆에다가 따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어떤 문제풀이에 대한 단권화의 노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문제풀이방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3회, 그리고 그 올케 기출 해설도 상반기에 2회 이상,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올케 기출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것들은 다 자료로 드려요. 자료로 드린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2021년부터 2025년까지가 다 해설이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모두 다 올케 기출 해설반에 자료로 올려드렸으니까 그거를 풀면서 미리 푸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따로 노트를 만들어서 푸시라는 거고, 그리고 2회 이상, 여기는 3회 이상 반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주시는데, 초수로 서울 합격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처음에 한 3번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 근데 4번부터는 진짜 빨리 보더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7, 8번 정도를 보고 갔더니 모든 그 문제가 익숙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항상 개론서의 늪에 빠지지 마라. 이 말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공부하는 즐거움은 많이 줘요. 근데 답으로 그거를 한번 봤다고 해서 답으로 옮기려면 적어도 어떤 똑같은 그 주제를 보는 안목이 들어있는 내용을 몇 번을 봐야 여러분들이 답으로 쓸 수 있을까요? 외우고 뭐 하고, 그러려면은 적어도 3회에서 5회 정도를 봐야 그 모든 내용들을 숙지해서 답을 쓰는데, 이게 문제풀이만 해도 개론서에 있는 모든 중요한 사항을 다 블랭크를 해드렸기 때문에 거기서 확인하신 다음에 개론서 가서 그 맥락을 좀 더 공부하는 방식이 아까 얘기했던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냥 내가 아는 거와 모르는 게 다 섞여 있는 개론서를 아무 그 필터링 없이 한 번 보는데 개론서 한 번 제대로 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럼 뭐 개인 차이가 크지만, 그러니까 공부하는 즐거움도 많고 지식은 새로운 게 많이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느낌과 답을 쓰는 것은 절대로 똑같지 않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냥 내가 여러 번 보고 완전히 그거를 이게 나오면 이렇게 써야지 라고 생각해 놓은 그것만 자동화가 됩니다. 자동화가 되어야 답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자동화해야 하는 내용이 그거를 이제 계속 이 몰입형 커리큘럼을 통해서 똑같이 계속 다른 방식으로 반복해드리기 때문에 저절로 외워지는 부분들이 아주 상당히 많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가 파트 1과 파트 2는 시간을 많이 들였지만 파트 3은 파트 2에다 그냥 붙여서 할까 하다가 이 부분에 설명들, 그리고 여기 나오기 전에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아마 이번 주 안에 개설이 따로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3가지 주제별 몰입형 수업 중에서 교육론만 따로 이렇게 6개 총 119강을 선별해서 음악교육론 올 마스터 패키지반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공부를 아직 마음이 잘 안 잡히는데 진짜 집중해서 어느 한 파트는 그냥 확 끝내버리고 싶다. 내가 지금 뭘 하면 가장 진짜 안 해봤던 방식으로 새롭게 내가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까? 이 시험이 되는 시험이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미 그러니까 연간 패키지로 들으시면
이 부분의 내용은 이제 앞에서 다 연간 패키지 어떻게 활용하실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연간 패키지 중에서 이제 뭐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들어있는 그런 거 말고 그냥 딱 주제에서 이 주제만 가지고 상반기에 가장 효율적으로 한 달 정도의 시간을, 24일이에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보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패키지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효율 면에서 이 부분을 한번 해보신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냥 가는 한 달 있잖아요. 2월 하면서 가는 한 달들. 근데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포착해서 어떤 새로운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강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게요. 핵심 이론반에서 교육론에 대해서 설명드린 강의가 10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교육 철학부터 시작해서 미학, 현대음악 교육 철학, 그 다음에 뭐 경험과 심리학과, 그 다음에 위계 이론과 발달 이론, 이런 것들을 하루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현대음악의 다양한 교수법과 그 다음에 방법론들을, 물론 여기 제목은 다 뽑은 건 아니에요. 그냥 녹화 촬영하시는 분께서 그냥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들만 이제 잡아서 제목을 정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음악과 평가까지를 이렇게 다룹니다. 그럼 이틀 동안에 이 부분에 가장 주요한 그 키워드를 모아서 개념을 정립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마인드맵 심화반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24일 중에 3일차가 되는 거죠. 이때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도 OT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각 부분들 그 주제별로 해서 내용이 보통 이렇게 5강 정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일차에서는 미학과, 그 다음에 현대음악 미학과, 그 다음에 현대음악 교육 철학들이 다루어지고, 그 다음에 5일차에서는 엘리엇의 실천주의, 여기는 굉장히 이 부분을 자세히 다뤄드렸고, 이거는 뒤에 엘리엇이 이제 새로운 그 버전 2가 뮤직 메탈스가 나온 그걸 다시 보충 설명해 드리는 강의가 뒤에서 또 해드립니다. 자, 엘리엇의 실천주의, 그리고 경험 중심 음악 교육 철학, 그리고 교육과정에 대한 해설,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새롭게 다 추가해드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각 날짜별로 이제 이만큼을 하루에 소화한다고? 사실 쉽지 않아요. 그치만 앞에서 1, 2주차에서, 그러니까 1일, 2일에서 내용들을 이미 본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심화를 해 나가는 과정으로는 가능합니다. 7일차는 조금 많네요. 그 다음에 8일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9일, 12일 해서 11일차까지 오면 요거는 이제 새롭게 다시 보충해드린 강의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올킬 기출 해설을 통해서 12일, 13일, 14일차에는 이 내용들을 기출의 히스토리를 쭉 다 문제를 풀어보고 이거는 들으셔야 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더하여 그 2021년부터는 유튜브에 나와 있는 강의들에서 이 지금 해당되는 문제들을 좀 더 추가해서 여기에다가 더 들으시는 방식으로 들으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 교육과정 해설 강의가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17일차까지. 그래서 교육과정과 그 다음에 음악 교육 이론들을 이제 잘 연계한 그리고 이제 이걸 만들기 위한 과정들을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는 제목을 이렇게 뽑으셨더라고요. 사실 여기 목차는 이제 이 목차를 쭉 설명드리면서 주로 배경이 되는 논문들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교육과정에 대한 어떤 해설에 조망을 하는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요 강의는 재수하시는 분들이나 N수 선생님들은 순서를 여기를 1번으로 해서 첫 번째로 여기를 먼저 들으시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반이 있어요. 지금 계속 주제가 같은 건 아시겠죠? 내용은 계속 같은데 이제 18일차부터는 문제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일, 21차에서는 여기가 이렇게 현대음악, 교육, 철학 파트가 많이, 그리고 교육 심리학 파트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서는 달크로즈, 그 다음에 코다이, 오르프, 위계적 교수, 포괄적 교수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들을 핵심 그 개념들 여러 책들의 개론서들을 모두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22일차에서는 교육과정과 그를 주제로 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섹션별 모의고사는 뭐냐면 음악 교육론과 관련된 문제를 마치 모의고사처럼 해서 문제로 풀어보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적용 문제들 잘 못 푸시는 선생님들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유형에 약한가, 그리고 어떤 게 잘 독해가 안 되나, 아니면 그런 어떤 이제 조금 더 모의고사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여기 다 프린트로 제공을 해드리고요. 앞에는 이제 교재들이 있습니다. 교재 안내까지 같이 드렸어요. 자,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상세하게 좀 안내를 드렸냐면,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이 주제별 몰입형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5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설명드렸고, 올해 이제 새로 패키지반이 열리는 거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수업을 다 파트 1과 파트 2를 다 들으셨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진행을 했으니까 선생님들은 그 내용들을 보시고 그렇게 한 달에 하나씩 이렇게 끝내가는 방식으로 2월, 3월, 4월을 보내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데, 공부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정말 작정을 하고 한 파트 정도 이렇게 끝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 결정적 순간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파트 1, 2, 3까지 다 들으셨는데 이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결정적 순간이었기를 기대합니다. 이거 자료를 준비하면서 선생님들과 그 대화 나눴던 것들을 최대한 많이 녹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마음에 어떤 그 필요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최대한 잘 섬세하게 다루어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것들을 보시고 선생님들이 이제 어떻게 출발해야 될지 알겠다. 자,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언제나 저는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게 지금 다 상담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카페에다가 상담 신청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그 채널을 통해서 자유 게시판에다가 상담 신청합니다 하고, 보통은 비대스로 다 글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이걸 다 보셨다는 전제하에서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상담을 받고 싶으신 선생님들은 2025년 대비 답안 복기와 복기와 그다음에 본인을 아주 객관화하는 이 분석 자료, 이거를 가지고 저에게 만약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저는 이러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라고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여러분들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년에 여러분들 꼭 반드시 교단에 서실 것을 정말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응원하면서 이 내용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이 수업에 대해서, 이 블렌디드 수업에 대해서 그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도움이 되어서 합격을 할 수 있었는지 많이 많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보람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